네. 자, 여러분, 현재 구간에서는 뭘 더 봐야 할까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 뚜렷하게 여기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장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전략을 더 꼼꼼하게 세워봐야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좀 여러 가지 잘 가다가 좀 시장이 지지부진 빠졌는데요. 사실 오늘 오랜만에 움직인 쪽이 있어서 이 부분 좀 불확실성에 다시 놓여있긴 하지만 궁금해서 챙겨왔습니다. 내일장에도 오를까 궁금한 쪽 바로 증권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좀 돌려봤더니 은근히 지키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해가지고요. 일단은 사실 증권주가 계속 왜 등락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면은 지금 현행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뭐 코스피 5천 네.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죠. 사실 이제 6월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뭐 지주사도 그랬었고 뭐 많은 기업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석 달간의 상승세를 봤을 때는 뭐 많게 올라간 종목은 70%도 넘게 올라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거래가 활성화되면은 당연히 이 거래를 하는 플랫폼인 증권사들이 이제 매매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봉착을 한 많은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이 ESG 경영이라는 미명하에서 주주들에 대한 환원 정책을 강화하자. 이거는 이제 지난 정부였던 뭐 윤석열 대통령 정부 당시에부터도 계속 추진은 돼 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나누려면은 회사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환원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된 상태에서 이 제도적인 장치가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인데 전임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일단 나누고 생각을 해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쪼개기 상징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암묵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계속 시장에서는 논란거리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빨리 올라갈 때 또 이걸 또 더 갈 것인가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또 오히려 이제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걸 내가 정말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내가 선별을 했는데 이대로 정말 시장이 이것의 신뢰성을 갖고 갈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문제점이 사실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이 다른 나라의 시장에 비했을 때 이제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또 시장 규모 자체가 또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안정화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안 중 하나가 기존 투자자들이 자금의 유동을 너무 빠르게 만들지 않도록 어떤 대주주 기준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자.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증시에서는 합리적인 대안 정도 나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코스피 5천 지수를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제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또 이제 오히려 대주주 기준을 다시 10억으로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7월 30일 날 세제 개편안 나오자마자 증시가 엄청나게 좀 급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때 증권사 기업들도 같이 이제 좀 조정이 크게 나왔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다시 반등세가 나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여당 측에서도 이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겠죠. 분명히 정책 기조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조와 달리 실질적으로 정책의 방향이 또 엇나간다. 오히려 이제 방향이 같지 않다라는 문제에서는 증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DSR 스트레스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를 적용을 하고 있는 마당이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증시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이제 증시에 있던 자금을 다시 뭐 부동산으로 강제로 지금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까지 나온다는 건데 저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 증권주들을 쥐고 계신 분이라면은 일단 현재 무리하게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기술적 매도에 좀 더 초점을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책 이벤트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뭐 대체거래소 운영이라든가 STO 제도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반영될 수 있는 어떤 수혜나 실적들은 이미 지금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근간이 있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한 번 속으면 피해자라 하고요. 두 번 속으면은 어리석다라고 하고요. 세 번 속으면 동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지금 또 다시 대주주 기준 완화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증시에 지금 급격하게 매도를 했던 사람들이 또 다시 한국 증시를 찾겠느냐? 저는 오히려 미국 증시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연초 대비해서 혹은 이제 6월부터 해서 상승세에 증권사향 리포트가 나왔던 것에 대한 목표 수치가 좀 더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당분간 홀딩을 하면서 조금 관망 자세로 보셔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면은 이 증권주를 선택했을 때한 메리트가 오히려 상반기에 대비했을 때는 조금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구간별 손절가를 잘 대응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관망. 알겠습니다.
좀 확실히 빠르게 좀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그 전까지는 관망으로 좀 지켜보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에서 그래도 좀 지켜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키움증권과 한화투자증권입니다. 각자 색채가 좀 분명하네요. 네, 일단 뭐 두 가지 기업은 이제 결국은 핵심이 이제 어떤 것을 초점을 둘 것이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결국에는 이제 증시의 매매 대금,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난 것에 초점을 두신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 키움증권에 대한 메리트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번째 자막에서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제 STO,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토큰 증권이라든가 토크형 증권이라든가 많은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 좀 더 수혜를 받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미국 시장도 달러에 대한 패권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달러에 대한 어떤 강세가 많이 완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혹은 이제 암호화폐 또 심지어는 금에 또 이제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면은 오히려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약세가 진행이 돼서 달러에 대한 약세가 진행되고 또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가 됐을 때는 증권주 그중에서도 또 이런 이제 스테이블코인 같은 흔히 말하는 다른 방면으로도 뻗어나갈 가치가 있는 증권사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유가 충분히 있는 쪽에서는 관망 자세로 지금 증권주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 속에서 두 가지 쪽은 좀 더 좁혀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네요. 시장 분위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장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이제 하루 정도 거래일이 적습니다. 이제 금요일 거래일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조금 일찌감치 대응을 하는 물량들도 일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모습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일 대비했을 때에 비하면은 뭐 지수 자체는 조금 일부 조정 물량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다 눈치 보고 있는 장세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올라가더라도 이제 그 상승 탄력이 좀 빨리 사그라들고, 그러니까 오전장은 강세가 됐지만 오후장에는 좀 조정 물량이 나오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장일수록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강점 중 하나는 뭐냐면은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하면 석 달, 6달씩 기다려서 그 종목에 대해서 이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물량이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금이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급락 나왔다고 무조건 추격 매수한다 이런 전략보다는 오히려 급락이 나왔을 때 어떤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종목이 있다. 이때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낫겠죠.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는 큰 비중으로 분할 매수하시기보다는 뭐 굉장히 소극적인 방안도 유효하다 봅니다. 뭐 1%, 뭐 2%씩 매수를 하셔서 뭐 최대 뭐 5번씩, 10번씩 또 사겠다라는 전략도 충분히 유효하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접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더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침착한 마음으로 시장 바라봐야겠습니다. 자, 마감 대기 중인 양대 시장은 결국 마이너스권에서 오늘 거래 마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샀던 외국인이 결국에는 매도로 돌아서면서 양대 시장 파란불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3,192선과 806선이네요.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은 오전장에서는 분위기가 참 좋았었죠. 그런 가운데 앞서 체크해 보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이거를 연속해서 순매수하다가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수도 오전장에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지수는 힘이 쭉 빠지면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이 된 뒤에 낙폭을 좀 키워가면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분차분 좀 지켜봐야 되는 시장일까요? 미국 증시도 CPI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또 관세에 대한 부담도 나오는 가운데 쉬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정책
긍정적인 부분이 좀 지수를 다소 누르기도 했었는데요. 코스피 지수 0.54% 정도 하락하면서 3,200선 아래에서 문 닫았고요. 코스닥 지수도 0.57% 내리면서 807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환율은 오늘 2원 가까이 올라가면서 1,389원대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로 포지션이 전환이 됐습니다. 500억 원 가까이 팔았고요. 기관도 1,000억 원 넘게 물량 덜어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보셔도 이쪽에서도 메이저 주체들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모두 매도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4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자, 일단은 개인들만이 오늘 매수세를 나타낸 시장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어땠는지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섹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SK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모두 다 샀습니다. 그런 가운데 빨간불을 좀 켜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도 일부 강세를 보였지만 시가총액 상위주 안에서는 대부분 다 1%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5% 가까이 쉬어가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이크론에서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했다라는 소식까지 좀 받아가면서 움직임도 있었었는데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는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27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또 반도체 섹터 추이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한번 보시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 정도 쉬어갔고요. 알테오젠이 1% 정도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선별적인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파마리서치나 클래시스, 휴젤 같은 최근에 잘 갔던 미용기기 안에서도 오늘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오면서 쉬어갔습니다. 그 안에서도 클래시스가 8% 가까이 좀 밀리는 구간 확인됐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 정책과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오전장에서는 특히나 금융이나 지주사, 보험 등등이 강했었는데 그때 대비해서는 오름폭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선과 방산처럼 기존에 잘 가던 쪽은 최근에 계속해서 좀 쉬어가는 흐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화오션이 3% 가까이 내려갔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도 모두 다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현대차와 기아 중심으로 해서 상승불 나오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2차 전지가 어제장에서 좀 강했었죠. 오늘도 2차 전지 쪽으로의 수급이 좀 몰리기도 했었는데 어제만큼 다 같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리튬 관련한 종목도 일부 시세가 지속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좋았습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5% 가까운 강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LNF도 1% 정도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게임주 안에서도 실적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갈리는데요. NC소프트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는 가운데 오늘 10% 정도 두 자릿수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화장품 쪽은 계속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화장품 쪽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의 실적과 수출에 대해서도 좀 데이터 나오는 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맥스도 좀 특징적으로 급락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71,100원으로 종가 기록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이어서 오늘도 거래량 많이 실었지만 오늘은 6% 가까이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한국전력도 오늘 거래량 많이 실렸고요. 삼성중공업 1% 정도 하락, 그리고 신성 ENG가 오늘 7%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나란히 1, 2위에 IT 투톱 자리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확인되는 가운데 네카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맥스 오늘 17% 정도 급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남북 경협주들이 좀 좋은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한 가운데 좋은 사람들 오늘 15%대 급등했고요. 코데즈 컴바인도 23%대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튬 관련주들도 시세 이어가고 있죠.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 등등의 종목들 눈에 띕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남북 경협주와 리튬 관련주들이 대거 좀 눈에 들어오고요. 에코프로도 거래대금 상위 쪽에 랭크되어 있고 로보티즈가 오랜만에 좀 올라와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쪽에 있어서는 신고가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시장은 오늘 오전과 오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자, 이 가운데 내일이면은 국정이 대국민 보고 자료가 나타납니다. 여기 12개 중점 전략 과제 중에 하나가 그 코스피 5천 시대이거든요. 관련해서 우리 시장도 열일을 해주길 바라면서 그렇다면 어떤 섹터 위주로 봐야 할까에 대한 고민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챙겨주셨고요. 열어보죠. 의료 AI주 최근에 좀 조용했는데요. 사실 이제 석 달 동안 거의 이제 묵묵부답이었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 AI가 왜 계속 지금 소외가 되느냐? 사실 증시가 조정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7월 이후부터 해서 지금 증시도 크게 나왔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갖고 있던 것에서 좀 더 탄력이 크고 매력적인 섹터를 사겠다. 이렇게 시장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 AI가 중장기 먹거리 좋습니다. 뭐 앞으로 시장 성장성이 연평균 뭐 46%씩 성장합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걸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꽤나 오랫동안 소외가 된 격인데 저는 여전히 의료 AI는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장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공계 망하고 의과생만 챙긴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출산율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말인즉슨 미래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의과만 지원한다 하더라도 지금 나이가 든 사람들의 의료를 혜택을 다 전부 맡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료 AI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의료 AI에 대해서는 굉장히 질이 좋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의료 AI에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에 대한 흑자 전환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소버린 AI를 이제 출범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대표 AI 기업들을 이제 선별을 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지금 정부가 밀어줄 수 있는 중장기 모멘텀들과 그리고 이제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의료 AI에 대한 어떤 규제에 대해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의료 AI 하면 진짜 여러분 한때 엄청났었던 기억이 있었던 종목들 많으실 겁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미리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탑픽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뷰노군요. 사실 뷰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상장을 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뭐 루닛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루닛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게 이번에 이제 소버린 AI의 이제 대표팀에 참석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좀 의아한 상황이었는데 특히나 이제 뷰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드린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 지난 1분기 때 영업 손실이 전년 대비해서 11%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이 좀 증가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이익이 증가했던 원인 중 한 가지는 지금 자막 보시는 것처럼 뭐 인허가 비용이라든가 임상 비용이 전년 대비해서 한 31%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정부 지원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고 또 현재 이제 의과생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복귀를 하느냐 혹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의 의료 정책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를 하느냐가 결국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딥카스, 그러니까 이제 AI 기반 심정지를 예측을 하는 이 의료기기가 매출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제 기관이 국내외 같은 경우에 총 이제 170개의 의료기관에 총 6만 개 가까이 되는 공급을 지금 베드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질의 질을 계속 가질 수 있다라는 이 전략적 우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빠르면 이번 2분기 때도 흑자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 2분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섣부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 흑자전환에 조금 더 초점을 놓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딥카스가 사실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선점 효과를 계속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FDA와 또 이제 허가를 갖는 것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멘텀은 하반기를 초점으로 보면서 많은 기대감이 있고 또 지난 3개월 동안 비교를 했을 때 주가는 상당히 눈이몽이 오래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목표가와 손절가를 제시를 드리는데 목표가는 일단 연주 23,000원 돌파 이후에 지지선 안착이 잘 됐는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7,000원입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의료 AI 좋다 할 때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고꾸라진다라는 경험들 아마 해보신 적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손절가는 기술적 대응이 좀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갈 길이 멀지만 특히 이번에 뷰노가 적자폭을 많이 감소시켰고 또 부채 비용을 많이 낮추면서 신용잔고가 의존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점을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탄력을 얻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추가 전략 받겠습니다. 오늘 에코 마케팅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잘하던 그 성격 그대로 호실적 견인해줬던 안다르 효과도 봤던 것 같습니다. 전략 적중인가요? 일단 에코 마케팅은 다른 광고사들과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 지분을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로 가게 되는데 저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과감한 차익 실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 물량도 상당히 연중 지난 250일 거래일 동안에서 가장 많은 거래를 또 동반을 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떨어졌던 종목들을 위해서 현금 확보를 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오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